간암이란 단어는 치료도 어렵고 좀 재발도 잘 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걸 좀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증세가 없다는 게 이제 가장 맞아요. 큰 이유입니다. 네. 이제 간암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맞아요. Dr. Friend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게스트, 최정영 대한간암학회 회장님을 모시고 간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간암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가디로그대 내과 최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모시기 힘든 교수님을 저희가 좀 모신 만큼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간암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가까운 친척이던 삼촌 분이 이제 간암으로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과정을 옆에서 봤고, 왜 이걸 미리 알지 못했을까라는 절망감도 굉장히 컸고요. 제가 군의관 있을 때 처음 저희 그 삼촌이 진단을 받으셨는데 젊은 나이셨어요. 저랑 10살밖에 차이 안 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임상 경험을 하면서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저는 이제 어떤 그 가족으로서 두 가지가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간암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예방을 할 수 있는지와 왜 이렇게 자꾸 시기를 놓쳐서 늦게 진단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건지, 어떻게 해야 이걸 좀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비형간염 백신을 반드시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두 번째 주된 원인군인 이제 C형간염인 경우는 예방 백신이 없고요. 네네. C형간염으로 진단되면 현재는 아주 좋은 치료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치료를 받는 게 간암을 예방하는 길이 되겠고요. 세 번째 이용군 중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음주가 많잖아요. 음주로 인한 간염까지는 간암이 안 오는데 음주로 인한 간경변이 오는 경우는 간암이 오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음주를 줄이는 게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예방사항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염이 있다면, B형간염, C형간염이 있다면 치료와 네. 예방, 그리고 당연히 술은 줄여야 되고. 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많아요. B형간염 백신을 계속 맞는데 항체가 안 생긴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백신을 맞더라도 약 10% 정도는 면역 반응의 차이 때문에 항체가 형성이 안 되는 환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은 한 번 맞았다면 굳이 재접종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족 중에 비형간염 환자가 있다거나 혈액투석 환자거나 그런 고위험군인 경우는 한 번 정도 더 재접종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정도까지 재접종까지는 좀 고려해봐도 된다. 상황을 봐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B형 간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초음파, 뭐 피검사 이런 것들을 하라고 나라 지침에서 분명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기를 놓쳐서 진단받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보통 20대나 30대 본인이 B형 간염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간암 검진을 꼭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특히 40대나 50대는 직장 생활이나 그런 것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병원에 오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검진을 많이 잘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가족분 같은 경우는 그런 정기 검진이 누락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게 발견됐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 젊었을 때 첫 개월마다 계속 검사를 하다가 계속 괜찮았고 말씀 주신 대로 바빴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직장 열심히 하고 바빠서 몇 년 건너뛰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하필 그때 암이 생겼고 증상이 생겼을 때 이제 병원을 가게 됐던 그런 경우였어요. 저희 삼촌은.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검사 받을 때 괜찮았으니까 한두 번 안 가다 보면 1년, 2년 누락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나요? 실제로 간암 진단 환자분들 중에 진행성으로 진단되는 간암의 대부분은 그렇게 검진을 안 받는 분. 근데 이제 검진을 받았다 그러면 대개 6개월 간격으로 하셨다면 3cm 정도에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료도 비교적 쉬워지고요. 또 하나 이렇게 좀 누락되는 큰 이유는
증세가 없다는 게 이제 가장 맞아요. 큰 이유입니다. 네, 위치에 따라 전혀 모르고 지내시잖아요. 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음파로도 사실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통은 초음파로 어느 정도는 다 추적해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초음파에 안 보이는 거는 이제 결절로 보이지 않고 치민형으로 보이는 경우는 CT 촬영이나 정밀 촬영이 네. 필요한데 그런 경우는 대개는 혈액 내에 종양 표지자가 올라가 있거든요. 아주 드물게는 이제 종양 표지자도 안 올라가고 초음파에 결절도 안 보이는 경우는 이제 참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검진으로 CT 같은 걸 네. 찍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진단이 늦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비형 간염이 있다. 그러면은 앞서 말한 이유로 꼭 초음파랑 피검사를 같이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요새는 또 검진 한 1년, 2년마다 받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추가로 또 나라에서 해주거나 선택 같은 게 있다면은 네. 복부 CT 같은 게 있다면은 해보는 것도 그것도 괜찮을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조기에 진단이 된다면은 네. 간암 요즘에는 치료도 정말 더 좋아져서 네. 완치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은 네. 2cm나 3cm 그런 작은 간암인 경우는 이제 수술도 가능하고 고주파 소작술도 가능하고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완치가 가능한데 또 하나 다른 점은 예를 들면 조기 대장암 위암은 5년이 지나면 병원에 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간암은 5년이 지나도 병원에 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간암이 생긴 그 바탕이 간경변이기 때문에 또 드물게 거기서 또 간암이 재발합니다. 그래서 실은 완치라는 말을 해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환자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렇죠. 사실 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미 경화가 조금 그렇죠. 있기 때문에 간암이 여기 빵 생겼던 건데 이 치료하면서 시간이 한 5년, 6년 이렇게 지나면은 또 다른 데서 암세포가 또 생길 확률이 있으니까 계속 관리 감독은 하면서 술이라면 술, 뭐 비형간염이나 C형간염 혹은 뭐 비만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원인들을 함께 관리하면서 계속 가져가는 어떤 만성질환처럼 좀 관리를 꼭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간암 치료 진단을 받을 때 설명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3cm 간암은 치료됩니다. 그렇지만은 주변의 것에서 또 위험 인자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위암이나 대장암의 완치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게 꼭 절망적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관리를 잘한다면 재발 확률은 많이 줄어듭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외에도 많이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도 지금은 치료 옵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좋아졌나요? 그래도 10년 전에 비해서는 크게 달라진 게 방사선 치료 기술이 아주 좋아졌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는 간동맥 색전술이라는 건 옛날부터 고전적 네. 치료인데요. 거기에다가 방사선 색전 물질을 같이 주게 되면 특히 사이즈가 큰 간암에 대해서 확실한 효과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방사선 색전술 자체도 좀 낯선 헬프님들이 네.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간암은 다른 위암이나 대장암하고 달리 암세포에 혈관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그 혈관을 차단하고 거기다 항암제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 암세포가 이제 전체적으로 괴사가 되는데 100% 다 죽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여러 번 치료를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생존율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항암제가 정말 전신으로 다 쫙 가는 거라면은 이 간암한테만 이렇게 이제 방사선 물질을 투약하는 그런 치료들을 지금은 많이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에 한 3년 전부터는 보통은 간암이 폐나 뼈 같은 데로 전이가 잘 되는데 과거에는 치료법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면역항암 치료라 해가지고 그 항암 치료를 이제 혈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개발이 돼서 전이성 환자한테도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암하면은 너무 무서운 암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특히 이제 4기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오히려 병원을 오지 않고 민간요법이나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는데 정말 치료 옵션들이 지금은 더 많아졌으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병원으로 와서 발달된 의료 혜택을 최대한 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정말 간암의 어떤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대한 간암학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가족분 중에 뭐 비형 간염이 있거나 이런 간 질환으로 좀 치료받는 많은 분들도 이 대한 간암학회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대한 간암학회가 생긴 지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다른 학회와 달리 다학제로 구성된 학회거든요. 여기는 50%가 내과고요. 25%가 외과 의사고요. 나머지 25%가 이제 영상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그래서 이제 간암을 치료하는데 한쪽 의사만 가지고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 다학제가 접근하는 가장 그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 30년 전부터 이런 여러 파트의 의사들이 모여서 네네. 학회를 결성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은 네. 간암 연구의 집단회로 시작을 네네. 해서 어려웠던 케이스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서로 토의하고 네네. 의견 교환하고 그런 와중 중에 학회로 발전하게 됐고요. 다른 학회에 비해서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간암 학회가. 환자분들은 정말 간암이 정말 한 군데 딱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부위로 가고 다양한 치료적 접근들이 필요한데 이 환자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놓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다학제적으로 자꾸 이렇게 토의하고 만나서 이해하고 하면은 그 혜택은 결국 이 환자분들이 네, 보는 거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작이었고 네. 좋은 어떤 접근이었다고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근데 또 간암의 날이라는 게 있다고요. 예, 보통은 의료진들이 병원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환자도 만나고 보호자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이제 간암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맞아요. 또 조기 발견하려면 정기 검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정기 검진을 병원에 오는 환자나 가족에 말하는 거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겠다. 놓치지 말자. 그래가지고 간암의 날은 이제 매년 2월 2일로 제정을 해서 이제 언론 단체도 모시고 후원사도 모시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셔갖고 네. 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겠네요. 이게 간암의 날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어쨌든 간에 일반인이 다 들으면은 잊어버리고 지내시던 네. 분들도 간암의 날이었네?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네. 간암이란 단어를 한번 이렇게 떠올리게 되니까 맞습니다. 나 그러고 보니까 검진 안 받았네? 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회장님의 어떤 바람처럼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조기에 진단받아서 좀 더 네. 간단하게 치료받으시고 이후에 정말 재발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이 암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무섭고 예. 특히 간암이라는 단어는 치료도 어렵고 좀 재발도 잘 된다는 느낌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 이런 이미지가 생겼을까요? 위암이나 대장암인 경우는 되게 나이가 60대 이후에 많이 생기고 그래서 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생기는 거라 근데 과거에도 간암은 거의 한 40대 50대 가장이 왕성할 때 생기기 때문에 그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보통 암에 비해서 한 10살 정도 빠르다고 봅니다. 굉장히 큰 차이네요. 예.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또 음주를 꼭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간암 확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또 30, 40대 또 직장 생활하고 그렇죠. 스트레스 받고 하면 술로 풀고 하던 그 사이클 중에 네. 생겨버리는 거군요.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대한간암학회 최종현 교수님과 함께 간암에 대한 이야기, 왜 간암의 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혹시 교수님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저희가 이런 간암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5년 전부터 이제 교통방송에 간암 주간에 오전하고 저녁 시간대에 간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번 주에 지금 캠페인 광고가 라디오도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운전하시면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효과가 생각하고 이제 이번 주간 월화수목금 5일간 나가고 있고 금년의 주제인 정기검진을 잘하자 간암 정기검진을 잘하자가 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 저희 이제 시청자분, 헬프님들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혹시 검진을 내가 너무 바빠서 한 1년, 2년 건너뛰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것도 보시고 검진 예약하셔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또 다음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은 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